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부에 이어서 2부, 이제 오늘은 확률과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볼 길수용 학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오프닝으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수업의 목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확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뭔지, 그리고 확률의 기본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확률 변수를 공부를 해보고, 그 확률 변수의 첫 번째 종류는 이제 이사년 확률 변수, 두 번째로는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여기서 지금 이사년 확률 변수 쭉 배우고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기대값과 분산이라는 조금 수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 부분 제가 조금 오늘 상세히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도요. 이제 정규분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하나하나 표까지 보면서 같이 나아가고자 하니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오늘 수업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확률과 확률 변수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사년 확률 변수의 첫 번째 종류인데요. 이사년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규분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규분포가 굉장히 중요해서 따로 빼왔어요. 그래서 정규분포의 특징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읽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이걸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난 이걸 알겠다 하시면 오늘 수업은 성공하신 거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확률부터 본격적으로 달려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확률이란 뭐냐? 확률의 간단한 정의라고 하면은 그냥 가능성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가까운 개념인데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혹은 주사위를 굴렸을 때 6이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여러분들 이거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일단 확률의 가장 간단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금 용어가 있어요.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 사건.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각각의 사건들을 단순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사건들을 모두 모은 그런 걸 집합으로 모아서 표시한 것을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본 공간 안에는 모든 원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원소들은 상호 배반,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통계에서 확률을 배우면서 단순 사건과 표본 공간 이렇게 두 가지의 용어를 여러분이 함께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에서 조금 더 예시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동전을 던지는 실험에 대한 표본 공간은 앞면과 뒷면이 있겠고요.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 대한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의 주사위 수가 있겠죠. 근데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게 되면은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경우,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2, 3, 4 이렇게 쭉 가서 총 12개의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표본 공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실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퍼센트 하잖아요. 그래서 뭐 0.5, 0.3, 0.1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실수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들을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로 연결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함수라는 개념 나오는데요.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따라와 주세요. 네, 다음으로 확률의 규칙인데요. 이제 표본 공간에 있는 사건들을 쭉 나열했을 때 각 확률들은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수. 그래서 이 확률들을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1이어야겠죠. 100%. 확률도 30%, 20%, 뭐 15% 이런 게 다 더해져서 100%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정말 확률의 기본 중에 기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제 이사년 확률 변수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사년 확률 변수를 배워보기 전에 일단 확률 변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요, 보겠습니다. 실험의 표본 공간으로부터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이며, 그 다음에 확률 실험의 결과에 대한 숫자적인 표현.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자료 처리의 편리성.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 배웠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동전을 던졌을 때 우리는 앞면, 뒷면 이렇게 사건을 부르는데 이걸 이제 우리부터 정하겠다 이거예요. 1, 0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나야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앞면 10개, 뒷면 10개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앞면을 1로, 뒷면을 0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의 결과를 숫자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통계적으로 조금 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그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들은 소문자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산형 확률 변수, 연속형 확률 변수. 그래서 이산형이라는 거는 유한한 거, 셀 수 있는 값들을 갖는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 연속형이라는 거는 무한한 거, 셀 수 없는 값들인데요.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 단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산형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친구들 봐서 이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조금 독특한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 집에 자동차가 몇 대가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각자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한 대요, 네 대요, 두 대요, 쭉쭉쭉쭉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로 정리를 하고요. 이거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1, 2, 3, 4, 5 단위를 빼버리고 이제 숫자로 이렇게 각각의 이제 확률 변수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연결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정확히 딱딱딱 떨어져 있는 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조금 어려워요. 조금 더 쉬운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 선수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선수인데요. 이제 한국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 시즌별로 이렇게 골들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4골, 14골, 12골 이런 식으로 쭉 골들이 있어요. 이런 골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요. 근데 이 골들로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함수로 하나 이어가지고 4, 11, 12, 14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 이제 이렇게 숫자로 연결하는 거를 이런 연결하는 함수를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한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형 확률 분소를 이렇게 확률 변수를요. 이렇게 조금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각각의 확률로 대응하여 표현한 것을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fx는 p는 확률 변수 x는 x.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구간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한 값으로 1이면 1, 2면 2로 정의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후에 연속형 확률 변수를 공부하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 질량 함수의 조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의 기본 조건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그 확률들을 다 더하면 그 합이 1이 되어야 된다. 100%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이산형 확률 분포의 종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항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뭐 그래프로 곡선이 되는 게 아니라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10일 때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끊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셀 수 있는 값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제 이산형 확률 분포,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운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각 값에 이렇게 점이 하나씩 이렇게 배칭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산형 확률 분수의 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 포화성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조금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서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대값. 기대값이란 뭐냐면, 기대값은 확률 분포에서 분포의 무게중심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흔히 생각하시는 평균, 뭐 학교 시험에서 내가 5과목에서 평균이 90점이었다, 80점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평균을 조금 어려운 말로 기대값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값을 어떻게 계산하냐, 조금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확률 변수의 값에다가 그 확률을 곱한 뒤에 모두 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한번 그러면 기대값을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였을 때 x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이제 여기 기대값 이제 2x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펜을 실행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그래서 확률 변수 값에다가 그 확률을 곱한 거를 다 더하면 그게 이제 그 x의 기대값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확률 변수 값들을 그러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 곱하기 그 확률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마지막 이제 확률 변수의 값이 6이죠. 6 곱하기 6분의 1 이 값을 다 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묶어보면은 6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짝짝짝 해서 이제 6까지 더하시면 이게 이제 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인데요. 이거는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요. 6분의 21, 즉 3.5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면요, 이제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면 이제 1이 나올 수도 4가 나올 수도 5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 번 던지고 던지는 것들을 이제 평균값, 이제 그 기대값을 매겨 보면은 그 값이 평균적으로 3.5가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대값의 개념이었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분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분산이라는 개념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평균이 이제 확률분포의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분산은 확률분포의 이제 흩어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산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확률분포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은 표준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그 표준편차를 이렇게 쓰고 우리는 이거를 시그마라고 읽는다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어려워요. 분산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평균은 많이 보는데, 분산은 조금 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듣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 개념을 조금 더 같이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A반과 B반이 있습니다. 자, A반과 B반인데요. 그럼 이 수학 점수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A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77점 부터 78 해가지고 이제 83점까지 있고요. B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65점부터 해서 이렇게 95점까지 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보시면 여기 이제 80점을 기준으로 이제 위아래가 대칭이죠. 그래서 이 A반과 B반의 수학 점수의 평균값은 이제 같습니다. 뭘로 같냐? 80으로 같습니다. 80으로. 평균값이니까 이제 그 무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게 중심은 80으로 똑같은데, A반과 B반의 분산, 즉 흩어져 있는 정도는 다르겠죠. A반은 조금 이렇게 80에 이제 1점 차이로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 있고요. B반은 좀 이렇게 5점씩 이렇게 듬성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반보다 B반의 분산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은 똑같을지라도 분산값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즉 분산이라는 거는 이게 분포가 많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한다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의 개념까지 배워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분산을 계산하는 것까지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분산이라는 거는 확률 변수 값에서 아까 배운 그 기대값, 우리가 이걸 뮤라고 부르는데요. 기대값을 뺀 그 값의 제곱을 하고 그거에 대항하는 확률을 곱해서 그 값들을 다 더해내면 그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펜을 실행을 하고요. 네, 그러면 보시면 이제 그 확률 변수 값에서 이제 기대값 3.5, 여기서는 3.5죠. 기대값을 빼고 그거를 제곱한 값을 확률을 곱한 다음에 쫙 다 더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 값이 1일 때, 자, 1 마이너스, 자, 기대값 3.5의 제곱,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 여기 6분의 1이라고 써있죠? 6분의 1, 그리고 더하기, 쫙 다 더한다는 말이에요. 자, 확률 변수 값이 2일 때 2에서 3.5 기대값을 빼고 그거를 제곱한 거에 확률 6분의 1을 더한다. 쭉쭉쭉쭉 해서 이제 마지막 여기 6이죠. 확률 변수 값이 6일 때 여기에서 기대값 3.5를 빼고 이거를 제곱한 거를 6분의 1로 곱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요, 이제 6분의 1 곱하기 36분의 630이 되고요. 이거를 계산한 값을 제가 미리 조금 계산을 해왔는데요. 이제 2.917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2.917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계산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지금 조금 간단한 예시라서 조금 그나마 간단한 편인데요. 근데 이 계산이 보면은 빼기도 들어가 있고 제곱 들어가 있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거 지우고 갈게요. 이제 수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 이제 고민을 했겠죠. 아, 이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서 이런 증명 과정을 통해서 나온 조금 간편한 계산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증명인데 증명을 지금 설명하진 않겠고요. 이걸 계산하는 것까지는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외우실 때 뭐라고 외우냐, 확률 변수 값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라고들 많이 외우시는데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자, 봅시다. 아까는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봐봐요. 확률 변수 값의 제곱, 즉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자, 평균을 구하는 걸까요? 2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쩍쩍쩍 해서 6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 변수 값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데 평균, 아까 평균 구했었죠. 여기 기대값 3.5. 3.5의
제곱을 빼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묶으면 6분의 1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서 6의 제곱 빼기 3.5의 제곱을 하면요. 여기도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요. 똑같이 2.917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산 방법을 활용하셔도요. 여러분 값은 똑같이 나오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조금 더 뒤에 게 계산이 편리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자면은 잠시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분산의 그 개념에는 이게 조금 더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 변수 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한 거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고 실제로는 많이 계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개념인데요. 말로 들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한다고 했었는데요. 시그마 아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2.917에다가요. 양의 제곱근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시면 1.708 이거를 표준 편차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 어려우실 수 있고 조금 따라오기 버거우실 수 있는데요.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같이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이산형 확률 변수 배웠으니까요.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표본 공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여있는 그 집합에서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라고 했고요. 이걸 왜 하냐? 우리가 자료 처리의 편리성 때문에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셀 수 있는 거, 유한한 거. 두 번째로는 무한한 거, 셀 수 없는 거. 무한한 거, 셀 수 없는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연속형 확률 변수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 친구들의 키. 네, 키 한번 쭉 물어봤어요. 나는 164.3이야. 나는 뭐 177.1이야. 하지만 여러분 164.3이 정확히 164.3일까요? 아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재보면요. 164.3, 뭐 9, 2, 7 쭉 나갈 거예요. 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정확히 한 값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값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된 표에서 이렇게 구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140에서 150 사이의 확률, 150에서 164의 확률, 160에서 174의 확률, 170에서 184의 확률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형인 경우는요. 이제 아까 이산형처럼 fx는 p, 확률 변수 x는 x일 때가 아니고 다른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금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속형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뭐 x는 x였는데 이거는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정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와 이산형 확률 변수가 여기서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x가 x보다 작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의 개념을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누적 분포 함수라는 이런 개념까지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한 종류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균일 분포.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점도 이렇게 땅땅땅땅 이렇게 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긴 이렇게 직선 혹은 곡선으로 나오는구나. 두 번째 지수 분포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곡선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를 구하는 그런 곡선, 구간을 구하는 그런 곡선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정규 분포.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정규 분포. 그 정규 분포는 조금 더 다뤄볼 텐데요. 모양이 되게 조금 예뻐요. 이렇게 대칭이고요. 뭔가 이렇게 가운데가 제일 높은 이제 이런 좀 모양인데요. 정규 분포에 이제 식을 쓰면요. 이렇게 씁니다. 저도 이거는 보기만 하고요. 실제로 다뤄보진 않는데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왜 좋냐? 실용적인 좋은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많이 쓰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정규분포의 특성은 이제 평균에서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서 가장 이렇게 높은 값을 갖는다. 즉 평균이 최빈값이다. 가장 높다. 그리고 이제 정규곡선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정규곡선은.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징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눈여겨보시고 가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에서 평균에서 제일 높다 라고 하시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조금 내키지 않아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학자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이제 표준화라는 걸 합니다. 조금 이렇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정규분포를 거기에 이렇게 맞도록 바꿔주는 표준화를 하고요. 그 표준 정규분포를 구할 수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를 계산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표준 정규분포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정규 분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보는 방법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확률이 0에서부터 Z 사이에 있을 확률 변수가 0에서부터 Z 사이에 있을 확률,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이렇게 쭉 다 만들어 놨어요. 조금 뭔가 어지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차근차근 보실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Z가 0부터 1.21 사이의 확률이 뭐냐?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앞에부터 찾는 거예요. 1.2. 처음에 두 자리는 여기 찾아요. 1.2. 그 다음에 0.01. 그럼 이거랑 여기가 만나는 이 점. 즉 0.0869. 이 값이 이제 확률 변수 Z가 0에서부터 1.21 사이의 확률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자면요. 이제 규칙을 보면은 이제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딱 가운데 Z는 0으로 딱 자르면요. 이쪽과 이쪽이 동일하고요. 크기가.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 왜냐면 확률의 합은 1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으로 나눈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마이너스 Z보다 작을 확률과 Z보다 클 확률이 같아요. 왜냐하면 0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확히 일치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Z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확률 변수 Z가 Z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개념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예제 하나 풀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예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확률 변수 Z가 1.6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확률 변수를 구하는데 이제 정규분포 표에서는 표준 정규분포표에서는 이제 0에서부터 여기 Z값까지밖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0에서부터 1.67 사이의 확률 변수 Z가 있을 확률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6 그리고 여기 0.07이 합쳐져서 이제 0.4525라는 값이 이제 확률 변수 Z가 0에서부터 1.67 사이에 있을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변수 Z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확률 변수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하고 그거는 이제 1에서 반으로 나눈 2분의 1, 0.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이 값은요. 확률 변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0보다 크거나 같고 1.6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이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0.9525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만 이제 익숙해지시면 금방 다룰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학생들이 처음에 보면 그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예제를 바꿔서요. 그럼 이번에는 확률 변수 Z가 1.6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무엇일까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확률 변수 Z가 1.6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9525라고 했죠. 그러면 크거나 같은 확률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왜냐하면 전체에서 이 부분을 드러내버리면 나머지가 남겠죠. 왜냐하면 Z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확률 변수인데 이게 1.6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25라고 했으니까요. 확률 변수 Z가 1.6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전체의 확률 1에서 이 확률 값을 빼버리면은 이제 남는 값, 즉 0.0475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집합을 하면 조금 여집합의 개념이지. 그래서 그 남는 그런 반대편의 개념까지 조금 같이 살펴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조금 힘차게 좀 달려왔는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확률, 그리고 이산형 확률 변수, 그리고 연속형 확률 변수까지 배워봤는데요. 오늘도 빠질 수 없는 마무리, 복습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률의 정의. 확률이란 뭐냐고 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해서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다 모은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확률 변수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산형 확률 변수. 그래서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는 값을 갖는 확률 변수라고 해서요. 제가 예시를 들었었죠.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이 자동차를 지금 몇 대를 가지고 있나, 한 대, 두 대, 세 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조금 더 간단한 숫자로 나타내는 그런 함수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이산형 확률 변수와는 다르게 유한계의 셀 수 없는 구간 또는 구간의 조합 값을 갖는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키를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는 145.7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정확한 값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요. 구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뭐 정규 분포든 여러 가지 이제 분포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구간 값으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 수업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규 분포의 특성을 보려고 하는데요. 정규 분포는 어디서 가장 큰 값을 갖느냐?
평균에서 가장 큰 값, 여기라고 했죠. 평균에서 가장 큰 값을 갖고요. 정규 곡선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고 평균은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분포는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그 조금 복잡해 보이던 식 기억나시죠? 그 식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정규분포를 우리가 표준화를 해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아까 보셨던 표준 정규 분포표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한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기억나시죠? 0부터 Z 사이의 확률 변수 Z가 확률을 구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읽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뭐 여기 이렇게 대칭해가지고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개념이 조금 많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금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개념인데요. 오늘 내용을 조금 최대한 어려워하실 부분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어려우신 부분은 다시 돌려보시더라도 조금 이 부분을 분명히 소화하시고 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통계학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2부 튜터링이었고요. 그러면 여러분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